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요즘 금리가 정말 낮죠.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재테크 이런 거 공부 안 하고도 저축을 하고 하면은 내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일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일은 일대로 빡세고 또 재테크 공부도 공부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고금리 통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만 19살에서 34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통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는 금리가 아니죠. 매칭을 시켜줍니다. 내가 10,000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넣으면 서울시에서 10,000원을 더 줘요. 더블이죠.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2015년? 그때부터 있었대요. 저도 2015년에는 여기 대상자에 해당됐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매월 10에서 15만 원씩 2년에서 3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의 무려 100%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월 소득이 237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양 의무자의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부양 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 저도 이제 그게 되네요. 제가 지금 35이니까 나이는 들어가요. 근로청년 대상,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 이런 순으로 만기 적립금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술 먹거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뭐 선착순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예요. 이게 3,000명인데 3,000명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2015년부터 작년까지 다 합친 게 8,0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3,000명이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보시면 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년에서 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입니다. 100%, 왜 2배 이상이냐면 100%는 서울시 예산,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여기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좀 더 살펴볼까요? 월 15만 원씩, 예를 들어서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는 내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2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희망 2배 청년 통장이죠. 540만 원에 540을 더한 1,080만 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준다는 거죠. 2배 플러스 이자까지. 어마어마하죠?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작년에 그럼 얼마나 했냐.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 지원 제도고요.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했는데 15,000명, 5명 중에 1명이 선발이 됐고 올해에도 3,000명을 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원래 본인 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이 안 되는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237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 소득만 그 구간에 속한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라는 게 4인 가족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홈페이지에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면은 좀 복잡한데 그냥 나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해당되는지만 살펴보면 되죠. 여기 서울시 복지재단에 문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간이 언제냐? 그럼 기간이 언제인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희망 2배의 청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 가셔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직접 가서 해야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대상인데 일하는 시간 끝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동주민센터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담당자 누구냐고 이메일 여쭤보시고 받아가지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신청 끝난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고 신용 조회를 해서 발표가 3개월 뒤에 되네요. 10월 23일에 최종 발표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3년 동안은 서울에 살아야 중간에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2년짜리를 한다 그래도 11월부터 2년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축을 시작을 하고 신청 서식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고 문의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제가 본문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중도 해지. 그러니까 중도 해지가 되게 되면 본인 적립금만 이자 포함 그냥 슈퍼 통장에서 평범 통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원금을 떼먹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액, 본인 적립금, 근로 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1년에 1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교육은 어떤 거냐면 이 금융교육이 뭐냐면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뭐 이런 것 같아요.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 1대1 재무 컨설팅, 그리고 청년 여기 연계해서 기관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금융교육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사용 용도도 증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었죠. 여기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타 서울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봤을 때 인정될 만한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증빙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교육 이수를 안 하면 무단불참하면 중도해지, 그 다음에 증빙, 사용 용도 외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립기간 완료 후 5년까지 적립기간을 다 했는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거를 신청을 또 해야 되나 봐요. 신청을 안 하거나 지급심사가 통과가 안 됐어. 그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적립을 내가 저축을 했어도 그냥 원금이랑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급심사가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런 증빙도 할 수 없는데 신청을 해봤자 나중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재단에다 그냥 넣는다는 거죠, 다시. 이 서울시 복지재단에다가. 그 다음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연속으로 3번 또는 합산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 1회 무단불참, 이거 무단불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중도 해지되고요. 저축기간 중에 여기 보면 무단불참이죠. 그냥 불참이 아니고 사유에 대한 얘기나 그런 거 없이 사전 통보 없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중도 해지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하게 되면 이건 서울시 복지재단이니까 다른 데 가면은 안 되겠죠.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 해지됩니다. 이건 아마 선정되시면 이런 약정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내지 않을 생각이거나 이사 갈 예정이거나 금융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중도 해지되니까 신청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급 절차를 보면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3년이라고 그러면 3년이나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참가자가 냅니다. 사용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적립금 지급 신청이 되겠죠. 신청서가 접수되고 검토 의견서 이런 게 있어요. 놀러 가거나 이런 데 쓸 돈을 신청을 해봤자 이게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여기에 지급 신청해서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 검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재단에서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을 검토해보고 이런 검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적립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하라고 얘기하죠. 대충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 요청을 하고 지급 요건이 미흡하면 사례관리기관에다가 지급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신청을 요구하고 이게 미흡하면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통과가 됐어. 그러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 지급 심의를 또 하고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 적립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결과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사례관리기관에게 안내를 한 다음에 지급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립금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절차가 까다롭게 보이는데 내가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난 서울시에 계속 있을 건데 계속 저축액을 넣을 거고 7회 이상 안 넣을 거는 없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증빙도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근데 뭔가 유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보이게 되겠죠.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전문가분들이랑 인터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제의 어려움이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텐데 청년분들의 초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많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